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아있는 공자 말씀 생활론어 8일편 2장에 대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일편 2장은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 삼가의 사람들이 옹이라는 음악을 연주하며 제사를 마치자 공자가 말했다. 서로 돕는 제후들이여 천자유용이 위용이 심원하다는 구절을 어찌 삼가의 마당에서 연주한단 말인가,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삼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난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삼가는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분은 대부이지만 이 군주의 명령을 무시하고 국정을 좌지우지했던 그러한 인물들을 우리는 삼가다, 그러한 그 가계를 우리는 삼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은 8.1무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8.1무는 그 천자들만이 주관하는 그러한 그 의식에서 사용하는 춤이었는데, 삼가 사람들이 그 춤을 춘 거에 대해서 그 공자는 굉장히 노했던 그러한 그 기억을 여러분들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 연주하지 말아야 되는 대부인데, 천자들이 사용하는 음악을 사용해서 그 예식을 마쳤다라고 하는 점에 공자는 크게 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간이 배 밖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겁대가리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로 하여금 크게 화를 내게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옹이라고 하는 음악은 천자만이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고귀한 권위 있는 그런 음악인 것입니다. 대악이라고도 합니다. 큰 음악. 이래서 옹이라고 하는 이런 음악인데, 이것을 삼가 사람들이 자신의 신분이 아님에도 그 사용했다는 점에서 공자를 화나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서로 돕는 제후들이여 천자의 위용이 심원하다 라고 하는 옹이라고 하는 음악의 그 가사가 되는데, 이 가사는 제후들이 서로 힘을 합쳐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자의 위엄이 그 엄숙하고 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자는 위엄과 권위를 지닌 존재임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천자의 통치 아래 제후들이 화합하고 있다는 점을 찬양하면서 질서정연한 통치체제와 황제의 위엄을 드러내는 그러한 그 문장이 바로 서로 돕는 제후들이여 천자의 위엄이 그 심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글의 제목 역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8일편 1장에 이어서 삼가의 예법 위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다뤄봤습니다. 이 제목하에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주나라의 예제가 붕괴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당시 삼가는 도나라에서 실질적인 정치 권력을 쥐고 있었으며 그 영향력은 임금조차 제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신하가 제왕의 전유물인 음악과 의식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공자는 예와 음악이 국가와 사회를 바르게 유지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일탈에 분노한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무례함을 넘어서 정치적 무질서를 초래하는 징후로 여겨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법은 각자의 지와 역할에 기반하여 사회가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돕는 장치인데, 삼가의 행동은 이를 무너뜨리는 위태로운 사례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사회 역시 이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직이나 사회 속에서 각자의 직책과 책임에 맞는 행동이 중요하며, 이를 벗어난 행동은 전체 시스템의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보면은 자기 신분에 걸맞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일탈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체제를 갖다가 붕괴시키는 하나의 지름길이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직원이 CEO의 역할을 넘보거나 반대로 구성원들이 CEO의 자리를 무리하게 모방하려고 할 때 조직은 그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자가 강조했던 자기 위치의 자각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공자의 비판은 외적인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과
형식적인 모방에 대한 경고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권위는 타인의 것을 흉내낸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태도와 도덕적 기반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오늘날 교육 현장에서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예법은 단순한 형식이 아닌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인간관계의 조화를 이루는 근본 원리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교육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학교나 학문 공동체는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각자의 역할을 인식하고 이에 맞는 태도와 책임감을 기르는 장으로 기능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를 바로 알고 그에 걸맞은 도리를 실천하는 것이 곧 사회 전체 안정을 가져온다고 보았습니다. 교육은 이러한 자기인식과 절제의 태도를 길러주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학생들은 단순히 성취나 외적 그 결과를 쫓기보다는 자신이 처한 환경과 위치에서 어떤 자세를 갖춰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교사 또한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에 그치지 않고 인격과 진정성으로 학생을 이끄는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공자가 비판한 것은 겉모습만을 흉내내며 본질을 망각한 태도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육에서도 형식적 스펙이나 과시적인 성과 중심의 접근을 경계하게 합니다. 진정한 교육은 사회적 지위나 포장된 권위가 아닌 내면의 자질과 정직한 노력 그리고 도덕적 무게로부터 권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공자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자가 삼가의 행위를 질서파괴로 본 시각은 오늘날 교육에서도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학생은 학생의 도리를, 교사는 교사의 책임을 다할 때 교육 공동체가 올바르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역할을 혼동하거나 과도하게 넘보는 행동은 혼란을 불러오고 교육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공자의 가르침은 교육의 겉모습이나 권위의 흉내가 아니라 스스로의 위치와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진정한 성장과 질서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에 깊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자는 각자의 지위에 맞는 그 역할 수행이 사회 질서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삼가의 월권 행위를 질서 파괴로 강하게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교육에서도 유효하며 학생과 교사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진정한 교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외형이 아닌 내면의 자질과 진정성에 기반한 교육이 공자의 가르침과 맞닿아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삼가 사람들의 무례한 행동, 삼가 사람들이 옹이라고 하는 음악을 연주하지 말아야 할 옹이라고 하는 음악을 자신의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음악을 연주했다는 점에 대해서 공자는 크게 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가의 예법 위반, 지난번 8.15 사건에 이어서 삼가들이 저지른 그런 어떤 만행에 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